제18화 골륜파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8화 골륜파 금곡사관. 금곡사관은 골륜산맥 중심부 심처에 있었다. 일반인들이 이곳 금곡사관까지 오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와야 한다. 물론 금곡사관 주위로 죽음의 절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골륜산의 중심에 있는 심처는 험산 줄령과 칼바위 협곡이 즐비하였다. 따라서 골륜산맥을 일주하는 것과 심처를 찾는 것은 일반인에게 목숨을 여벌로 가지고 있어도 도전히 망설여지는 험지였다. 물론 금곡사관까지 들어오는 것도 이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며 더욱이 금곡사관과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험지는 더욱 도드라지는 모양새였다. 긍차. 만약 나의 선사 현경도인께서 내 육체가 무공과는 연관이 없는 하품이기 때문에 아무 무공도 전수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 금곡에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30년간 오직 벽호궁과 외궁을 중심으로 육체 단련에 매진해 주셨지. 그리고 우화등선하시면 내가 불쌍하다고 본인의 내공을 대거 주시며 등선하셨지만 내 육체의 한계로 고작 20년의 내공을 간직할 수 있었지. 영차. 유성문의 선사인 적하도인이었다. 그는 금곡사관을 내려갔다가 골륜산맥 산행을 한 후 다시 복귀하는 것 같았는데 현재 그는 금곡사관을 오르는 벼랑에서 벽호궁을 전개하며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아, 그는 벼랑에 매달려 오르는 모습이 꼭 거미가 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허허, 내 발로 벽을 기어서 오르는 모습이 개미와 거미들이 벽을 타고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매일 같이 이곳을 반 시즌 가까이 오르려니 앞으로 5년이나 10년 가까이 오르면 이조차도 할 수 없겠으니 나이가 너무 먹었어. 그는 깊게 파인 주름으로 더욱 우울한 표정이 되었다. 긍차. 조금만 더 오르자. 긍차. 우라 차차차. 이각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온전히 벼랑을 오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바위 틈을 잡고 하늘로 튀어오르며 공중제비를 돌고 금곡사관 마당에 착지했다. 허허, 일반 노인이라면 이 길을 오를 수도 없었겠지만 그의 마지막 착지는 노인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경신법이었다. 아무튼 그는 머리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뒤돌아섰다. 휘잉 휘잉.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적하노인의 두 눈에는 벼랑 아래로 펼쳐진 황금색 벌판이 보였으며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모습은 정말 천하장관이었다. 신께서 직접 만드신 절경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바람이 불어오는군. 선사께서 등선하시며 말씀하셨지. 금곡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원시천존의 가호가 우리 금곡에 비치고 금곡에 다시 없을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란 말이야. 휘잉 휘잉. 적하도인이 머리에 메고 있었던 영웅건이 바람에 휘날렸으며 그의 하얀색 긴 머리칼로 바람에 휘날렸다. 또한 그의 회색빛 도사복도 강한 바람에 의해 심하게 나부꼈으니 스쓱 처벅 처벅 처벅. 그는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가 금곡사관으로 들어갔다. 성문아, 성문이는 대연도관에서 돌아왔느냐? 여러 처소와 여러 내실이 있는 금곡사관이었는데 이곳 금곡사관은 두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큰 규모의 건축물이었다. 여러 내실 중 한 곳에서 걸어 나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이제 13, 14세의 나이인 아이로 보였으며 아이는 바로 유성문이었다. 사부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오늘은 대연도관에서 즐겁게 지냈느냐? 네, 사부님. 네가 이미 2년간 대연도관 일대 제자에게 무공을 배우고 있었는데
무공에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헤헤헤. 녀석, 이 사부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니 상당한 진전이 있었구나. 사부님, 저는 1년 전부터 이곳 금곡을 오를 때 두 번의 도약으로 이곳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쉬지 않고 울룡대구시를 전개하여 단번에 이곳으로 오를 수 있어요. 호, 정말이냐? 그렇다면 우리 곤륜파의 경신법인 비룡축전도 펼칠 수 있더란 말이냐? 네, 그뿐만 아닙니다. 다포성실, 운해비영, 신행미종보 등도 막힘없이 펼칠 수 있습니다. 아, 성문아, 내가 정령 사람이란 말이냐? 나이 12살에 이러한 곤륜파의 자랑인 모든 경신법과 보법을 펼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모두 믿을 수 있더란 말이냐? 사부님, 사부께서 원하시면 곤륜파의 모든 무공을 모두 선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연도관에 가는 것은 곤륜파의 무공을 배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해서 가는 거라고요. 적하도인은 매우 기막힌 표정이었다. 어떤 사람이 성문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더란 말인가? 나는 비록 평생 살면서 소청기공의 신법으로 몸을 수련하고 연공하였으나 이 신법의 오성은 깊이 깨달을 수 없었고 그저 그런 수준이건만 성문의 오성은 하늘에 닿아 있으니 허허 이러다간 여러 사형과 스승들로 음해를 입을까 염려되는군. 적하도인은 성문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 번민에 사로잡혔다. 사부님, 이것은 또 죄가 무언가요? 후후후후후. 이것들도 우리 성문에게 주려고 가져온 영약이지. 사부님, 이제는 이런 것을 가져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운기행공하며 영약의 양력으로 내공이 진전되지 않아요. 허허, 이럴 수가. 어찌 그러한 현상이. 대연도관 도관의 대자부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인이 어떤 특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영약으로는 내공력이 증진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성문아, 너 혹시 내가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있느냐? 에이, 아닙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언제나 힘의 일화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휴, 다행이구나. 성문이는 내일부터 대연도관에 나가지 말거라. 앞으로 1년 후에 5년마다 다가오는 12개 도관이 모이는 곤륜대회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문이 내 실력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곤륜대회에서 내 실력을 절반만 보인다면 너는 앞으로 우리 곤륜파의 대제자들만 익힐 수 있다는 상승 무궁들을 익힐 수 있을 것 같구나. 사부님께서는 왜 그러실까? 나는 이미 대연도관의 대제자와 상성관에 가서 곤륜파의 상승무공을 모두 눈으로 확인하고 모든 절기를 내 머리에 넣고 왔는데 어린 성문의 얼굴은 잠시 뾰로통하였다. 허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대곤륜파의 무공은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무공을 익힌들 숨을 거둘 때까지 익힌들 죄다 익힐 수 있는 무공이 아니었다. 사람이 한 300년을 산다면 모를까? 누대를 걸쳐 수많은 도인이 창안한 무공들을 어찌 한 사람이 모두 익힐 수 있더란 말인가. 아무튼 성문은 적하도인이 산문에서 주워올 때 이미 이 아이는 벌모세수를 받았으며 또한 어린 성문의 오성은 나이 6세에 하늘에 닿아 6세에 이미 곤륜파의 기본이 되는 무공을 죄다 암기하고 익히고 있었으니 적하도인은 비록 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성문이 나이 10세에 혹시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무공을 읽힐까 염려되어 곤륜파 18도관 중에 상좌에 위치한 대연도관의 협조를 구해 성문의 무공성취를 돕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적하도인이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유성문의 한계는 사람이 가늠하고 제한할 수준이 아니었으니 사부님,
5년마다 치르는 곤륜대회는 무엇인가요? 원래 우리 곤륜파는 유구한 세월을 통해 곤륜 18도관이 있었구나. 하지만 지난 정사대전과 세웨이 침입, 그리고 마교 1차 발호가 10만대 산에서 일어날 때 우리 곤륜파의 도관이 6개나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현재 12개의 곤륜 도관이 5년마다 대회를 열고 대제자를 곤륜파의 이름으로 뽑고 차기 장문인에 도전할 인재들을 양성한단다. 물론 장문인은 20년마다 새로 선출되지만 유사시 장로원의 인력을 배출하여 우리 곤륜파의 명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구나. 아, 곤륜파의 인재 양성 및 요직을 뽑는 대회군요. 이크, 똑똑한 녀석. 난 내 나이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전에 나가 빙당오로를 빨고 있었는데 어머니요? 이크, 성문은 어머니에게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나이였다. 나이 9까지는 스승과 단둘이 있었지만 이후 스승의 손을 잡고 대현도관에서 본격적으로 무공을 연수할 때 간혹 대현도관에서 문호를 크게 개방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청일성의 민간인들이 대현도관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다. 성문은 이때마다 우연히 여인의 손을 잡고 작은 아이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볼 기회가 생겼다. 성문은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모의 정이 베풀어지는 모습에 그 그리움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었는데 적하도인에게 성문이 나이 10살 때 이러한 일로 부모의 이야기를 물어올 때마다 적당한 변명으로 넘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성문이 어떤 아이인가? 그의 오성이 깊을수록 부모의 그리움은 더욱 가슴에 묻어야만 했었다. 성문아, 때가 되면 나는 내게 부모에 대한 것을 일러주겠다. 하지만 원시천존의 가오만 있다면 성문이 너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문에 대해 알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무 상심 말거라. 언제나 내 곁에는 이 사부가 있지 않으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문의 눈에 어머니의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대제자의 신분으로 발탁되면 우리 곤륜파 상청관에 기숙하는 전대 고인들, 은퇴한 장로들 3분이 이 대제자에게 상승무궁을 전수해주는 전례가 있구나. 너는 기대할 만할 것이다. 네, 사부님. 적하도인은 유성문의 진정과 성공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그의 선사의 명령에 따르는 삶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 적하야, 너는 내 제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금곡의 운명이 오직 내 녀석 제자의 성공 여부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구나. 적하도인은 선사인 현경도인이 오화등선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을 속으로 되새겼다. 그는 손에서 피가 나도록 곤륜산맥을 돌아다니며 각종 영약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제자인 유성문의 진잔을 매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으니 지금 적하도인은 오늘도 수고하여 망태에 자신이 캐어온 영약을 보며 쓰는 숨을 쥐었는데 오늘은 대곤륜파 12도관이 다 같이 모여서 대제자를 뽑는 날이었다. 그런데 왜 6개의 도관이 아니라 12도관일까? 허허, 이는 이후에 설명을 더 해야 할 부분이고 아무튼 12도관은 모두 모여서 송악도관이 주최하는 곤륜대회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3년마다 돌아가며 곤륜 본파인 삼청이 있는 곳에 송악도관이 자리했었고 물론 이는 3년이 지나면 다른 12도관이 이 자리로 교대하겠지만 말이다. 이번 파인 삼청이 있는 곳에 모든 곤륜 문화는 모이게 되었다. 5년에 한 번 대회를 할 때 최소 2천여 명이 이곳에 일회간 상주하게 되는데 강호 무림의 곤륜파의 성세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같은 정파 981방의 인사들은 이 대회에 초청되어 자리를 빛내주기도 하였다. 대회 첫날 오전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곤륜 문화를 중심으로 각 도관은 한참 정비를 하였고 각 도관의 관주는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해 이 대회와 앞으로 곤륜파가 나아갈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의하게 되었으니 회의장은 20명 정도 앉게 되는 원탁을 중심으로 자리했고 곤륜의 주전이 태청전인 고로 매우 거대한 공간이 있는 곳이었으나 역시 전통의 도관이어서 그런지 매우 검소한 건물 주전이었다. 중심 원탁에는 12명의 도인이 자리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든 관주는 갑론을 박 서로의 의견에 날선 대립의 토론을 벌였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